자, 그 다음 영상이고요. 주거 환경의 4대 요소 말고 또 여러분들 관심 크게 가지실 만한 부분이 우리 집은 왜 못생겼는가?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내용 중에 가장 어그로를 끌 수 있을 만한 제목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어그로라기보다는 그냥 말 그대로 왜 우리 집은 못생겼는가예요. 그 반대로 얘기하면은 집이 예뻐지려면은 무엇이 필요한가인데 이게 어 오늘 앞서서 막 쇼츠 형태로 올린 그런 세로 형태로 올린 그 영상에서도 계속 힘들다고 징징댄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게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구조가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완벽한 정답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매우 유효한 어, 구조입니다. 로드맵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근데 그게 어, 그 단계가 있어요. 이 무슨 얘기냐?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순서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다. 일단 지금은 그냥 막 뿌리는 단계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면 관심 있다고 해주시면 제가 조금 더 자주 다룸으로 인해서 하나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의도된 일관성이 있으면은 된다. 의도된 일관성이 있으면은 집은 어, 못생기지 않을 수 있다. 근데 반대로 의도된 일관성이 없으면 집은 못생기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럼 의도된 일관성이 뭐냐? 일단 일관성부터 보죠. 일관성은 뭐겠습니까? 뭐 이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죠. 어떤 통일감? 뭔가 일관된 거예요. 어, 그 이상으로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관성. 예를 들면은 옷걸이가 막 5가지 종류 이상 막 걸려 있어. 그럼 별로 일관성이 없죠. 근데 옷걸이가 똑같은 게 짜라라락 걸려 있어요. 그럼 뭔가 일관성이 느껴질 거잖아요. 그쵸? 아니면은 집에 있는 대부분의 물건이 뭐 다 빨간색이야. 뭐 카페트, 뭐 수건도 빨간색이고, 뭐 침구도 빨간색이고, 의자도 빨간색, 다 빨간색이야. 그럼 뭔가 일관성이 느껴질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면은 일관성이 상대적으로 느껴지지 않겠죠. 또 뭐가 있을까? 어떤 것들은 아방가르드한 형태가 있고, 어떤 것들은 뭐 클래식한 형태가 있고, 어떤 것들은 모던한 형태가 있고, 어떤 건데 이탈리아계의 디자인의 스피커가 있는데, 어떤 거는 뭐 독일계 정제된 형태의 뭔가 물건들이 있어. 그러면은 일관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겠죠. 근데 반대로 모든 물건이, 글쎄요, 뭐 어떤 특정한 일관성을 갖는다. 그러면은, 뭐 말 그대로 일관성이 조금 더 느껴지겠죠. 그래서 일관성이 좀 느껴져야 된다. 그것이 컨셉이라고 부르든 장르라고 부르든 스타일이라고 부르든 뭐든 간에 다 일관성과 관련된 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컨셉이 꼭 있어야 된다거나 뭐 스타일이 뭐 어떤 것에 뭐 꼭 있어야 된다거나 뭐 그것도 다 유효한 얘기예요. 다 맞는 얘기인데 결론적으로는 일관성이 느껴지지 않아도 매력적인 공간을 만들 수는 있지만 상당히 어렵다. 일반인들 입장에서, 특히 디자인이나 예술 쪽 계열이 아닌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 어렵다. 그래서 일관성이 있는 게 좋다. 그래서 패션 같은 것들도 깔맞춤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깔맞춤이 다가 아니거든요. 깔맞춤이 오히려 더 촌스러워 보일 때도 있어요. 근데 적어도 깔맞춤을 하면은 그, 그 사람이 그 색깔을 자기가 좋아해서 의도해서 했다라는 존중부터는 받고 시작할 수가 있거든요. 어, 그래서 의도된 일관성이 중요하다. 자, 그러면은 이게 왜 굳이 좀 애매한 일관성이라고 했냐? 뭔가 통일감이라든지 통일성 뭐 이런 걸로는 제가 표현을 좀 안 했잖아요. 그 왜 그러냐 하면은 이거 이상의 단계로 갈 수가 있거든요. 나중에 가서는 예를 들면은 어, 예를 들면은 서로의 물건의 색깔이나 형태가 달라. 뭐 깔맞춤도 아닌 것 같고 좀 중구난방 같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못생기지 않았어. 나름대로 매력이 있어. 그건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어 다른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을 수 있죠. 우리 할아버지의 평생 동안 모은 컬렉션들로 만든 뭐 방이야. 라고 하면은 그 할아버지가 뭐 의도된 일관성 막 이러면서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뭐 스타일 나는 이런 스타일만 고수해. 뭐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할아버지의 느낌이 온전히 느껴지는 방일 수 있잖아요. 그냥 그 사람이 느껴지는 거죠. 그 사람의 취향과 아 이런 것도 좋아하셨는데 저런 것도 좋아하셨구나. 그러면은 그 방은 할아버지가 고른 물건이라는 하나의 대전제로 꾸며진 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도 어떤 하나의 일관성의 범주에 포함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결론은 내가 의도하지 않은 무언가, 내가 의도하지 않은 어떤 미적 요소들이 중구난방으로 난무하는 그런 공간이 못생기기가 쉽다. 다이소에서 뭘 샀어요. 또 이케아에서 뭘 샀어요. 뭐 어디서 뭘 샀어요. 그런데 내가 그 물건 하나하나에 정말 큰 시각적인 애착을 갖고 구매했다기보다는 이때는 얘가 귀여워서 저 때는 얘가 더 싸서 저 때는 뭐 얘가 뭐 괜찮아 보여서 누가 이걸 사라고 해서 이렇게 시각적인 차원에서 어떤 하나의 의도적인 일관성이 없는 뭐라고 해야 할까요? 이 말이 좀 어렵긴 한데 개념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대충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못생겼다 잘생겼다는 시각적인 거잖아요. 그 물건의 디자인, 형태, 어떤 컬러, 어떤 그 소재 이런 것들이 시각적으로 느껴지는데 그 정보들이 서로 일관성이 결여된 채로 일관성이 어 의도되지 않은 채로 그냥 다른 목적에 의해서 혹은 다른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그러면 소위 말해 짬뽕이 된다라는 거죠. 어, 영업사원이 엄청 설득을 잘해가지고, 그리고 영업사원이 너무 친절하고 너무 착해가지고 꼭 사주고 싶었어. 그래서 소파를 샀다고 쳐요. 그리고 TV에 무슨 OLED 뭐 성능이 너무 좋은데, 뭐 딜이 잘 걸려가지고 TV도 샀다고 쳐요. 뭐 인테리어 공사할 때 뭐 이게 트렌드라고 해서 어떤 걸 했다고 쳐요. 다 합당한 이유 같지만 시각적인 의도된 일관성 안에서는 그 의도된 일관성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고른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대부분의 일반인들의 주거 환경이에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우가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짬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시각적으로 조금 더 매력적인 공간을 자아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어떠하냐라고 했을 때 그 순서가 바뀌어 있죠. 전체를 좀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전체에 대한 어떤 컨셉, 전체에 대한 어떤 스타일, 전체에 대한 어떤 의도가 먼저 나름대로 있고 거기에 맞춘 물건을 yes or no로 찾아다니는 거죠. 꼭 그런 것만 아닌데 그럴 경우에는 훨씬 더 그 의도가 읽히고 더 매력적으로 보일 가능성이 높다가 대전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그냥 뿌리는 영상으로만 하려고 했는데 말하다 보니까 흥분했어요. 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가 이제 인테리어 퍼니싱. 이거는 제가 2015년쯤에 학교 다닐 때 작은 소호 논문으로 썼던 건데, 모든 집이 다 똑같진 않습니다. 모든 집이 다 똑같진 않은데, 이제 좁은 집들, 평수가 상대적으로 넓지 않은 집은 이제 유효한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것도 시각적으로, 우리 계속 시각적인 걸 지금 다루고 있잖아요. 시각적으로 공간이 멋있어 보이려면은, 예뻐 보이려면은, 의도든 일관성이든 뭐든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있어야 되는데 무엇이 영향을 주냐는 거죠.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은 되냐 이거죠. 안 되거든요. 퍼니싱이 받쳐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뭐 여기까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겠죠. 그럼 뭐 당연한 소리 아니야? 근데 퍼니싱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주냐는 것은 많은 분들이 전부 다 생각해 보진 않으셨을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작은 집은 거의 5대5입니다. 그러니까 인테리어를 공사를 하는데 뭐 예를 들면 5천만 원이 들었다 쳐요.
뭐 20몇 평짜리 아파트를 5천만 원에 인테리어 공사를 했다 쳐요. 그리고 퍼니싱, 모든 소파, 침대, 뭐 커튼, 뭐, 별의별 걸 다 합쳐가지고 퍼니싱을 하는데, 글쎄요, 뭐, 2,500만 원이 들었다 쳐요. 절반이 든 거죠. 총 합쳐가지고 7,500만 원어치라고 쳐요. 그러면은 인테리어 공사와 퍼니싱 그 물건 하나하나가, 물론 서랍이나 뭐 옷장 뒤에 가려진 물건들은 일단은 제외하지만, 그런 것 하나하나가 전부 다 의도된 일관성 안에 범주에 들어가야지만 이게 달성이 되는 건데, 인테리어만 했는데 퍼니싱은 기존 있는 거 그대로, 짬뽕인 걸 그대로 갖다 쓰면 이게 효과가 안 나는 거죠. 그 효과가 도대체 어느 정도로 중요하길래 안 나냐라고 했을 때 거의 5대5다. 그래서 인테리어 공사 아무리 잘해놔도 퍼니싱을 너무 신경을 안 쓰고 해놓으면은 인테리어 효과가 절반에 밖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내용을 그냥 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설명을. 2대1로 보셔도 되고, 그 비율은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어, 그래서 이 내용도 이제 나중에 이제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냐면은 거꾸로 보는 거예요. 임차인인 사람들, 자취 생활을 하신다거나, 아직 자가를 구하지 않아서 인테리어 공사까지는 하지 않고 미루고 있는 사람들, 저도 그 중에 한 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막연하게는 나중에 마음에 드는 집을 마음에 들게 공사를 했을 때, 이것저것, 소파도 그때 같이 바꿔야지, 이런 생각을 하실 거잖아요. 자, 그건 이제 일반 사람들이 여유가 있으면 그렇게 당연히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아요. 더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안 하는 게 돈을 더 아끼는 거겠죠? 자, 그래서 자취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있어 왔던 그 물건을 인테리어 한 후에까지도 예쁘게 쓸 수 있다면 그게 제일 좋은 거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나중에 내가 의도를 가지고 할 그 인테리어 공사의 그 의도성, 그 컨셉, 그 스타일을 거기에 맞춰서 미리 내가 자취생을 시작할 때부터 냄비 하나, 숟가락 하나, 그거를 미리 사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숟가락 오래 쓸 수 있잖아요. 10년 이상 충분히 쓸 수 있잖아요. 그거를 나중에 내가 어떤 집에 이사를 가더라도, 어떤 공사를 하더라도 그냥 계속 쓰는 거예요. 그 상태로 사진을 찍어도 인스타에 예쁘게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말이죠. 그게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모든 경우가 다 가능하진 않는데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전략이 한두 가지가 있다. 그건 이제 어, 또 다음에 하는 걸로. 하여튼 요런 내용도 있습니다. 요런 내용도 있으니까 관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더 파고들게요.